안녕하십니까. 닥차TV 초로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좀 안 좋은데요.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제 방송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일단 녹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설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S&P에서 일단 어제 그 불가침의 원칙이 깨져가지고 오류가 났다. 그러니까 그 일단 상승으로 보는 파동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기존에 계산했던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아슬아슬하게나마 완전히 깨진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 여기를 1번 파동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원래부터 이 자리를 1번 파동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1번의 고점이 되겠죠. 이 파란색 라인이 어저께 움직여져 가지고 제가 이게 어디서 움직였지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의 고점인데, 그럼 이 파란색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2번 파동의 저점이 되고요. 그럼 이제 3번 파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3번에 1번, 3번에 2번, 3번에 3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처음에는 원래 여기서 3번이 끝나고 3번에 4번을 ABC로 여기서 끝내고 3번에 5번 가고 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죠? 이 부분에는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파동들이 깨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만약에 불가침의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파동 카운팅을 한다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본다면 여기까지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여기서 이제 미달형으로 만약에 본다면 저는 이제 미달형이 이제 시장에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를 미달형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달형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중에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5가.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여기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가 4번이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깨졌든 이게 이 지금 조정 파동이 4번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하나가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요런 파동의 논리로 계산을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움직임은 아이고 왜 또 안 되냐 여기서부터 본다면 1, 2, 3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3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고 4번이 A, B, C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하고 요 자리만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겹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겹치지 않았으면 기존에 좀 약간 수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이 역시도 이게 만약에 이걸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오면 이 역시도 이제 무너지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을 우리가 세우고 나서 이 파동 카운팅을 다시 한다면 아마도 여기를 실패한 5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ABC가 내려오는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옵션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저점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것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겹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1번 파동의 고점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간혹가다 여기를 1번으로 보는 분들은 이건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저는 처음부터 1번으로 봤고, 1번의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저는 겹쳤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겹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겹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정확하게 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겹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자리가 4100.96인데 예, 여기 저점이 4103.76이에요. 103.76. 뭐 한 2포인트 정도 차이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예, 아슬아슬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다. 대신 이제 이전에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대신 이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여기서 이제 2번 파동이 끝나고 3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내지는 A, B, C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가고 나서 또 조정이 일어났는데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마무리가 요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번에 올라가면. 예. 요번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뭐 신고가 나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든 못하든 여기서 돌파 못해도 이제 미달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1, 2 이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1, 2, 3, 4, 5가 끝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어찌됐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5개의 파동 카운팅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이거를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5파가 되려면 최소한 이 하락분의 한 61.8% 정도 3분의 2 정도 이상은 일단은 올라가 줘야만 미달형이 성립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락한 만약에 이제 피보나치 뭐 저 이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적용을 해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제 최소 반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최소 반등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38.2, 50, 61.8이니까 적어도 요 전고점 정도까지는 요번 하락분 정도는 거의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서부터 어쨌든 올라가 가지고 5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 추세 자리, 이 저항 자리 여기까지는 최소한 달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우도 그렇고 S&P가 가장 문제였는데 요걸로 일단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다만 4100.96이 언제라도 깨지면 이게 올라가서 반등을 해도 깨지든 뭐 여기서 바로 반등도 못하고 깨지게 되면 이 시나리오는 어찌됐든 아웃이고 결국은 반등 후에 재차 하락하는 쪽으로 보는 게 아마 타당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반등은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될 거고 뭐 이렇게 ABC가 나오든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온 파동에 이제 여기가 5파니까 여기서부터 물론 이거는 여기를 5파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뭐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내려온 파동이 ABC 그럼 ABC 하고 나서 보통 이런 거는 61.8 위로 올라가는 경우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분석을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요번 반등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깨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이 반등은 세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확연하게 어떤 세 개의 파동, 여기도 세 개고, 여기도 세 개고, 여기만 5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우리가 잘 감안해서 보게 된다면 좀 반등의 마무리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깨고 가느냐, 못 깨고 가느냐. 그럼 이제 안 깨고,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서 뭐 5개의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3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게 5개로 만들어지는지 3개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게 여기서 반등이 들어가는 파동이 결국은 만약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파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거를 그냥 1, 2, 3, 4, 5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이거를 A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지는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고 1, 2, 3 이렇게 되면 여기 신고 안 나겠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1, 2, 3, 4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본다면 뭐 C가 굉장히 강하게 뭐 연장이 나와서 나온다 하더라도 1, 2, 1, 2 또 자꾸 지워지네요. 1, 2, 1, 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신고가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굉장히 길어진 거죠, 파동이. 뭐 그럼 거의 이제 이쪽을 깰 수도 있고 뭐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여튼 지금은 우리가 이제 희망이 조금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는 뭐 이미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워낙 먼저 강하게 만들어놨었던 지금은 약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저점을 제가 이제 선그어놓은다해서 이제 저점을 찍었고 여기서부터 본다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번, 3번에 1번, 3번에 2번 이렇게 봐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뭐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A, B, C로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A, B, C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1번 A, B, B, C 이렇게 그래서 약간 상승 조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우도 문제가 없고 나스닥도 문제가 없는데 S&P가 제일 문제였거든요. 나스닥도 보시면 얘네는 뭐 전혀 이 1번 파동을 여기로 보든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로 본다 그랬죠. 이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 여기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건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파동을 이 부분에서 1, 2, 3, 4, 5 이렇게 보는 거는 일단 깨진다. 그러면 똑같이 1, 2, 3, 4, 5 여기서 끝난 거로 보고 A, B, C 내려온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 C 끝나고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나스닥은 뭐 나스닥 100이나 뭐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스닥 100은 더 세죠. 그러면 여기 1, 2, 1, 2, 3, 4, 5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단요. 그러면 A, B, C 여기가 아니고 A, B, C 하고 1, 2, 3, 4, 5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조정이 올 거고.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은 일단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왜 해봤냐면 나스닥은 아직 엄청 멀리 있는데 일본 파동에 비해서 엄청 멀리 있는데 과연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고 그냥 확 깨지는 시나리오로만 해석해야 될까 파동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의문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제 생방송에서 진행했던 하면서 이제 락이 풀려 있었던 걸 모르고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그것 때문에 깨진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비슷하게 찍었으니까 눈대중으로 봤을 때 깨진 걸로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자 제가 방송을 열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다른 지수들도 반등은 무조건 들어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RTY도 마찬가지고 그죠? 반도체도 어제는 빠지긴 했지만 반등이 들어올 만한 위치다. 뭐, 그죠? 예. 선고놓은 데서 지금 더 이상 내려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 뭐 애플도 반등이 들어왔고 예. 이제 우리 시장 뭐 들어온 김에 한번 좀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아침에 반등을 줬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하얀색 라인은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다. 그래서 오늘 뭐 내려오는 종목들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던 거잖아요. 최근에 지난달부터 계속 이 주가 폭락하기 전부터 제가 이 코스닥의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 2차전지 뭐 주식들의 폭락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만한 그런 하방 경직을 보일 만한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을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되돌려지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 내려올 수 있는 일단 한계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오늘은 뭐 얼마든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긴 한데 오늘 월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수치로 계산을 하면 한 2240 정도? 예, 2240 정도. 지금 현재 지수가 2277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자리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이상 강력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예. 일단 연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의 파동 카운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추가 하락을 막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2240포인트 정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가 만약에 깨진다면 조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하고는 별개로.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어제 찍은 저점을 깨지 않고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올라가 준다면 우리 시장도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여기서 따라서 막 판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는 뭐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하락하면 반대 매매에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아마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적어도 강제 내가 원하지 않는 매도가 나가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혹시 모를 하락.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만약에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추가 하락이 없이 올라가 준다면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봐야 되지만 아직 상승에 대한 어제는
신고가는 좀 이제 깨졌으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정 파동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반등의 마무리에서는 이제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예, 아직은 살아있다. 기존의 해석이. 그러니까 위로도 얼마든지 신고를 내고 갈 수 있는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뭐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올라갈 때 몇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죠? 이 파동이라는 게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쉽게 우리가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래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동은 거들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 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 힘의 논리의 분석 그리고 패턴 분석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10월 이전에 2700 위에 안착이 안 되면 시장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에 따라서 물량을 줄이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류 수정을 하고자 했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